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등 해빙기 관련 사고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군과 소방서가 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만 대구도 응급 의료 체계가 허술해 큰 사고 때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명품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지방대 특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방대 구조개혁을 위한 꼼수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신산업과 산업단지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려 소재부품 산업을 유치해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봄 기운이 돋는다는 절기상 우수인 오늘 역시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아침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우수와 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봄 기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4.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대부분 낮 기온이 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점차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경북 동해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눈이 내려서 쌓여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지붕 붕괴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하중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 탓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근 시군도 유사 구조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시 공무원과 건축 전문가들이 건물을 꼼꼼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상가는 철골로 골격을 세우고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붙여 지은 구조입니다. 경량 철제보다 두꺼운 철골을 사용하고 2, 3m에 하나씩 기둥을 댔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열재로 자주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뿐만 아니라 적설 등과 같은 하중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 인원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이 체육관도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를 며칠 앞두고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용접 부위가 부식이 되나 균열이 될 경우 상부 하중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구조적 점검은 물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피로 확보 여부도 확인합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붕괴는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사전 점검을 강조합니다. 모든 건물들은 먼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기둥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볼트가 풀려서 나는 현상이라든지 그 창문이 들리는 현상이 오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등 해빙기 관련 사고를 대비해 안동시는 노후 축대와 옹벽 같은 위험시설물 49곳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도 진행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얼었던 토양들이 녹으면서 옹벽의 배부름 현상이나 석축의 배부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상 징후로 보여지기 때문에.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겨우 최대 1억 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외대는 마우나 리조트가 A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 보험은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 외대가 가입돼 있는 B보험사의 보험은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하다 숨질 경우 사망자 1명당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사고 건당 최대 5억 원의 한도액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로 숨진 9명의 학생들은 1인당 최대 지급 보험금인 1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11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가운데 지역의 일부 대학들이 단체 신입생 환영회 대신 교내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지난 16일부터 교내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인데 어제 학생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 헌장 준수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포스텍은 학생 윤리와 올바른 사제 관계 등을 담고 있는 윤리 헌장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교육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선서식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이달 24일부터 4박 5일 동안 교내에서 술 없는 오리엔테이션을 표방하며 입학 미사와 뮤직 콘서트를 열고 수성대도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총장과 교수들이 인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스스로를 메디시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체계는 문제가 많아서 이번 경주 리조트 사고 같은 큰 사고가 대구에서 일어난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형 사고로 많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급 병상 수는 80개, 밀려드는 환자 수에 비해 부족해 과밀화 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국 19개 권역 응급센터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 만큼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마치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많은 환자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들이 결국은 입원실이 부족하니까 결국 응급실을 통해서 오는 환자도 입원이 잘 안 되는. 경대병원 다음으로 응급 환자가 많은 파티마 병원도 병실이나 수술실 부족으로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전국에서 8번째 긴 평균 15시간이었습니다. 대학병원급보다 한 단계 낮은 대구 8개 응급의료기관도 법정 기준 충족률이 한 해 전보다 못한 75%에 그쳐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은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평가하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인력 부족입니다. 응급실마다 전담의사 2명에 간호사 5명이 최소 인력이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 조치해보고 개선이 어렵다면 응급의료기관을 자진금 반납할 수 있도록. 병원의 투자 부족으로 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북새통이고 최소 의료진마저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응급의료기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초등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030여 명과 중학생 2,04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중 98.7%와 중학생 중 90.9%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사교육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이 78.3%, 방과 후 수업 48.6%, 학습지 35.6% 등이었고 중학생은 학원 64.4%, 과외 또는 개인고습 18%, 학습지 14%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 학교의 교복 구매 방법이 학부모 주관 구매에서 학교 주관 구매로 바뀝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교복의 안감과 단추 등 세부 사항을 교육청이 정해 표준 디자인 개발과 교복 상한선을 결정해 학교에 안내하면 학교가 학교 회계 절차에 따라 교복 구매를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구 교복 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대구시 교육청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다음 달 외투와 생활복 등의 다양한 교복 표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2일 대구 지역 동복 가격 상한선을 19만 8,203원으로 정해 학교에 안내했고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정한 교복 상한선을 국공립학교 모두 의무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방대 특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비 1조 원을 투입해 명품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건데 지방대 구조 개혁을 위한 꼼수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핵심은 5년 동안 1조 원을 지방대에 투입해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특성화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가산점입니다. 내년부터 입학 정원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겁니다. 100점 만점에서 5점은 당락을 결정짓는 큰 점수인 만큼 정원을 많이 줄이는 대학이 국비를 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마다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수입의 감소, 그다음에 지출의 증가는 대학에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점, 그리고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국비 지원금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2천억 원씩 지원하는데 이 금액은 웬만한 사립대학의 1년치 예산도 안 되고 이마저도 갈라먹기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개 대학의 1년 예산도 안 되는 규모를 가지고 특성화 구조개혁을 동시에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대 특성화 사업이 결국 지방대 정원 감축용으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지역 대학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역 일부 대학들이 최근 발표된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경일대학교는 올해 간호학과 첫 졸업생을 배출한 가운데 졸업생 22명 전원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영남이공대도 간호학과 77명이 모두 합격해 합격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영남이공대는 지난 7년 동안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폭염과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가축 재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보험 가입 지원 예산 1억 1천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해 축산농가 지원에 나선 것을 비롯해 시군마다 지원 예산을 마련해 가입 농가의 자부담 50% 가운데 25%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 재해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신산업과 산업단지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안동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소재부품 산업을 북부 지역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새 정부 들어 국가 산업기술의 혁신 방향이 시스템과 소재 부품 산업으로 산업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재 동남권에 치우쳐 있는 소재 부품 산업을 북부권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은 자동차와 정밀기기, 반도체, 전기전자 등 중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향후 10년 안에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주력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재 부품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산업 성장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고 전체적인 고용 효과, 그리고 매출 효과, 그리고 전체적인 수출 효과에 대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빠르면 내년 말 완공되는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주변에 이러한 소재 부품 산업과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안동 예천이 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했듯이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인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신도시 형성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북부 지역의 기업체 유치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 자치단체와 경제인들의 힘을 모아 신산업단지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토론회를 안동 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정책 토론회를 서너 차례 더 열고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지역 여론을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다음 주 개막되는 전국 동계체전의 일부 종목 예선전이 주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컬링 종목은 의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토요일 여자 일반부 예선전을 시작으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맹활약 중인 경기도청 여자팀을 포함해 초중고와 일반부 70여 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경북체육회는 최근 컬링 종목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음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동계체전 기간 동안 의성 컬링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 내용은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기본 현황과 사업의 종류, 직원 수, 연간 매출액과 직원 채용 계획 등입니다. 대구시는 400명 정도의 조사원을 사업체에 보내 다음 달 13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사업체에서 원하면 오는 28일까지 인터넷으로 조사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산업 정책을 세우고 경제 관련 통계 조사에 모집단 제공에도 활용되는데 잠정 결과는 오는 9월, 확정 결과는 연말에 공표됩니다. 지난해보다 수산물은 싸지만 육류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고등어 1kg의 도매 가격은 3,3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떨어졌고 갈치와 오징어 값도 각각 9%와 5%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축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암소 1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13,7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올랐고 돼지고기도 평균 19% 올랐습니다. 유통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육류 소비로 다소 옮겨갔지만 한우와 돼지의 사육두수는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지원 사업을 유치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창업 이전 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은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지정 위탁기관이 돼 올해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인데 각 단계별로 특화된 교육과 세미나 등을 마련합니다. 경칩에 대동강이 풀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봄 기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4.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5도 이상까지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점차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 아침에 경북 동해안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눈이 내려서 쌓여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영상 1도, 청도는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낮습니다. 낮 기온은 두 지역 모두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어제 영상권을 가리키던 구미는 현재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5도로 기온이 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봉화는 현재 영하 8도, 영주는 영하 5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침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낮 기온도 봉화는 2도로 많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 경주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다음 주 대구의 낮 기온은 1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